시작해봅시다. 6번에 5번 모르시겠다고. 일단은 6번에 5번 보실 건데,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는군 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보시면 다는 수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어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현대 시도 괜찮고 애들이 고전 시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시는 제가 어떠한 스킬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소설 파트나 수필 파트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건 어느 정도의 독해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수필은 이제 교훈 같은 게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파악 못하면 못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다해서 한번 봅시다. 다해서 지금 중략 첫 번째 줄부터 그러니까 중략 말고 그냥 이 글의 첫 번째부터 읽으면 꽃들이 있다. 그쵸? 온갖 꽃들이 뭐 졸라 찬란하다 하니까 꽃들이 있고요. 꽃들이 좋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향기가 나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를 베어내요. 나는 한숨 쉬면서 탄식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 하나는 이 사람은 꽃을 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모로 치는 거죠. 그죠?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 상황이 이 사람한테 부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죠.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이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혜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뭐 다 필요 없고 뭐라고 하냐면 모란은 자 보세요. 지금 모란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모란? 모란은 꽃들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란이라던가 해당하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꽃집에서 보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꽃인 거예요. 그런 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거 지금 이 사람이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 건 아마 들꽃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것에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갖고 있는 거죠. 들꽃은 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귀하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할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뭐래요?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겠는가? 무슨 소리예요? 꽃은 모두 아름답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겠는가라는 게 공교함과 졸렬함이 다른 헤아림이 없다. 다르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럼 꽃은 모두 똑같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꽃을 벤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도 라고 하니까요. 봐요. 꽃이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부호가라는 게 부자예요. 부자의 집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그러니까 뭐야, 되게 곱게 지내고, 그러면 어떤 것은 귀한 꽃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것은 천한 꽃으로 볼 거예요. 어떤 꽃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막 잘려나간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5번을 봐야 되잖아요. 5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건너뛰어서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잘 체크하셨는데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무슨 소리예요? 다 똑같이 귀하게 태어났으나 영화롭다라는 게 소중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뭐야? 인간이 다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게는 감정이 없으니 자 지금 뭐예요?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게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자 보세요.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거는요. 해당화나 모란처럼 귀한 꽃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 노비가 이걸 왜 베어갔냐는 거예요. 소가 뭐 먹어? 풀 먹걸랑. 그러면 여기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들꽃이에요. 천한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들이 이게 들꽃이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비로 하여금 다투도록 하는 거라는 게 나비가 찾아와서 즐기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아이고.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귀한 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대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뭐라고 해요? 나는 그것을 뭐라고 본다? 어찌 달리 보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달리 보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다르게 본다 이런 겁니다. 그럼 5번 해보세요. 소가 먹는 건 천한 것, 나비가 좋아하는 건 귀한 꽃 하니까 그 행위와 연관지어서 풀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서 하찮게 취급되는 풀은 소와 관련된 풀, 귀하게 여겨지는 풀은 나비와 관련된 풀을 보여주고 있다 하니까 5번은 맞는 얘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필 제가 늘 말했지만 어렵습니다. 수필 어렵고 이 정도까지 통달하기 좀 어려운데 자주 하면 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해설 부탁하시고 여러 번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심지어 제가 수필을 수업 시간에 잘 안 외워요. 왜냐면 이게 막 단기간에서 오르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랑 소설에 집중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수필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봅시다. 12번에 5번 봐달라고 했어요. 자, 12번에 5번 볼 거니까 2만 보면 되겠네요. 2, 그쵸? 2 볼게요. 자, 그럴 때 당연히 이런 문제 보실 때요. 문단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문단 첫 번째부터 보기는 합니다. 볼게요. 비판적 합리주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안 읽었다고 치고 풀 거예요. 기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의 관찰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뭔가 미확인 생명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관찰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게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의 관찰이죠. 그거로부터 새로운 과학 이론이 비롯된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서 새로운 게 등장한다라고 보는 거죠. 설명할 수 없어서 새로운 게 등장한다. 이때 기존 과학 이론은 즉시 버려지고, 일단 기존 과학 이론은 즉시 버려지고 수정하는 건 아니래요. 수정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새로 수립하고 그걸 실험할 수 있는 사례를 떠올린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가설은 잠정적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는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2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이다가 왜 아닌지가 궁금하다는 건가?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지금 5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같죠? 그쵸?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가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가설. 과학에서 가설은 예를 들어서 A랑, 이걸로 할게요. 콜라랑 멘토스랑 섞으면 터질 거야. 이게 가설이에요. 이게 가설. 그러면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사례는 뭡니까? 이 가설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콜라 안에다가 멘토스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 가설이 왜 생겼나 생각해보세요. 형광펜으로 체크해드릴게요. 이 가설은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어떤 문제 상황?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뭡니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가설은 여기까지 맞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지지한다는 게 뭐예요? 뒷받침한다는 거죠. 콜라에 멘토스 섞으면 터질 거야 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고요? 실제로 그거 해본다고요. 실험으로. 그게 실험으로 해본다가 사례예요. 사례. 그러면 5번은 맞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맞는 얘기죠. 조금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5번에 4번 필요하시다고. 5번에 4번 A와 F 할 때, 요거 저 이거 좋아요. 자, 보세요.
이 길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2번의 보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뭐 길에 대해서 깨닫는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길은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아요. 사람을 끌고 가요. 딱 보면 거의 뭐 지금 얘가 깡패죠. 그쵸? 그 다음에 낭패시키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자기를 버리게도 만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 지금 2번 보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자기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러니까 세모여서 길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길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요? 그러면 길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길은 얘한테 복종하는 관계인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럴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쭉 가셔도 어디까지 하냐면 모른다까지 가시면 사람들의 부정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해서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근데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 길은 고분고분해서, 물론 고분고분하다가 복종과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뭐 한대요?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땀을 식히도록도 하고 그런데요. 자, 그럼 보세요.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게임을 허락해줬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너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이라고 할 때 복종이란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지 단순히 복종한다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B에서는 길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E에서는 사람들이 길을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여기 제 뜻을 굽혀 라고 하는 거 한번 가서 볼래요? 제 뜻을 굽혀.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제 뜻을 굽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굽혀서, 뭔가 자기를 굽혀서 얘가 뭔가를 해주는 애예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팩트체크로도 틀렸죠. 자기 뜻을 굽힌 적도 없는 데다가 복종이 아니라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일단 4번이 아니다 까지 한 거죠. 아, 근데 5번에 몇 번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5번에 4번 모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 두셔야 된다. 첫 번째는 뭐다? 자기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길은. 그쵸? 길은 자기 뜻을 굽힌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사람, 처음에 여기 빨간색 따라오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가 호의를 베풀지 않다가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고분고분해져요. 그러면 자기 뜻을 굽힌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게,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가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사람한테만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야? 착하게 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 4번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공주는 저희 어머니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아셨죠?